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일단은 오늘 저희 모처럼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 같아요. 어제부터 해서 오늘 밤사이 뉴욕장까지 기분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힘입어서 상승하면서 시장에 오늘장 우리는 어떨까라는 기대를 좀 안게 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 또 우크라이나 이슈도 있죠. 네, 맞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2차 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도 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네. 그럼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오늘 시장 정리 살짝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뉴욕장에서는 세 가지 키포인트 접근하면서 특징주까지 함께 체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0bp를 올리는 빅샷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 하되 조심스럽게 하겠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한 점이 시장에 힘이 돼줬고요. 그 영향으로 미국의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가 폭등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제장 이 변동에 은행주가 크게 떨어졌던 바 있는데 이게 또 오늘장은 반전의 시나리오 실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되는 거고요. 국제유가가 110달러 돌파했다. 11년 만에 최고치 기록했다라는 소식은 일단 우리 장에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정유주 또 어찌 흘러갈지 봐야겠죠. 반도체주도 미국에서 강했습니다. 마이크론이 8%, 엔비디아가 3%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이상 올랐는데 우리 장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조금 더 강한 힘을 내주길 바라봅니다. 자, 어제 증시 복귀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증시 다이어리 코너 오랜만에 끄집어내봤습니다. 어제 시장 딱 정리를 해보면요. 올라갔던 게 훨씬 더 많았었죠. 오름폭 쪽에서는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에 어제 정유주 강세였는데 오늘 또 추가 랠리 보일지 봐야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화두다 보니까 조선주, 신재생주, 원전주 같은 맥락에서 상승세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 쪽도 방위비와 무기 수출이 늘어난다. 어제 우리 포인트 잡아봤던 부분이죠. 그리고 사료, 농업, 비료, 수산 역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를 받아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보안주도 어제 저희 사이버 전쟁 얘기 나누면서 보안주 한번 체크했던 바가 있었는데 강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어제 자동차와 금융주는 러시아발 타격으로 인해서 그리고 국채금리 변동으로 인해서 내려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증시 다이어리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조금 뿌듯했어요. 수정 앵커가 짚어줬었던 신재생부터 해서 우리 얘기 계속 나눠봤었죠. 방위산업 그리고 조선 어제 나눠봤던 보안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게 또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좀 뿌듯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이런 저희가 브리핑을 하는데 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메시지 연락을 주고받는데 수정 앵커도 이게 시세가 나서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요. 네. 오늘 또 저희 이슈 초점 맞춰볼 게 2차 전지 쪽이 될 것 같아요. 어제 2차 전지 생산, 소재, 장비, 부품 너나 할 것 없이 올라서 좀 반갑더라고요.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 텐데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이 전기차를 확대를 하겠다, 전기차 정책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주들이 일제히 방긋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5%가 넘게 올랐고 SK 이노베이션, LNF, 코인테크 할 것 없이 다 같이 좀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흘러갔어요. 지난 1월 27일에 상장을 했었고 이때 종가는 50만 5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면서 54만 8천 원까지 기록했었는데 그 이후로 거의 한 달 동안 주가는 줄줄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2월 28일에는요. 기관의 의무 보유 물량이 해제되면서 이 대량의 물량들이 나왔고 또 3월에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소식을 앞두고 공매도 대상이 되면서 주가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날 상장 후 최저가인 40만 4천 원까지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어제는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다, K 뉴딜 지수에 편입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또 미국의 전기차 정책 확대 등의 기대감 거기다가
기관 쪽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515억 3,100만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주가는 5% 넘게 올랐고 43만 4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도 지금 시총 100조를 좀 이탈했었는데 어제 회복을 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가 어떻게 지금 주가를 앞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나라는 부분도 궁금한데 그걸 넘어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이 2차 전지가 사실 워낙에 많잖아요. 뭐 생산도 있고 소재 부품도 있고 장비도 있는데 또 여기 뭐 나눠보면 양극재, 음극재, 동박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분야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봤을 때 생산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한 달 동안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바로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따라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고요. 4분기에 실제로 이 3사들은 어닝쇼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소재단에서는 역시나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사실 비슷하게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워낙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 종목들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장비 쪽을 체크해보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완성 배터리 업체의 증설과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배터리 내재화 등의 수혜를 받아가면서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이 배터리 3사의 주가는 한 달 동안 거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10% 가까이 빠졌었고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의 주가도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재 업체는 16%, 에코프로비엠이 16% 넘게 올랐고 에코프로도 32%대로 LNF도 13% 정도 올랐고요. 첨보도 7% 넘게 오르면서 이렇게 좀 종목 내에서도 분야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다양한 것 같은데요.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좀 보고 있는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한국투자증권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KB증권에서는 SKC를 얘기했습니다. 또 삼성증권에서는 첨보에 대해서 밸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첨보를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SFA를 얘기하면서 수주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코인테크를 얘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도 증권사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체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긴 했지만 이 악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지금 호실적이 기대된다. 업계 선두 기술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50만 원까지 유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증권사에서 워낙에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또 뭐 이게 탑픽 종목이다라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혹은 또 선호 종목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요. 생산 쪽에서, 소재 쪽에서, 장비 쪽에서 각각 우리 김진만 어드바이저는 어떤 종목들을 좀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을지 그 부분이 전 궁금하거든요. 또 무거운 공을 진만 한번 쌤에게 넘기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사용관 차장님은 에코프로비엠을 연관 스픽을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던 바가 있었는데 오늘 진만 쌤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실어주실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 쪽으로 갈게요. 이 전기차를 강화한다는데 자동차도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동차의 현황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지난해 7월부터 수익률을 한번 봤더니요. 현대차 12% 밀렸고요. 기아는 8% 정도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참 별 볼 일 없는 흐름을 보였으니까 올해는 나아지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올해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18% 그리고 12% 떨어진 상황이에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때려 파는 걸까라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현대차는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10거래일 정도 제외하고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기아는 기관 측입니다. 딱 5거래를 제외하고 강한 매도로 기아의 수급을 억누르고 있더라고요. 일단 그 영향 받아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현대차 기아인데요. 이유는 그렇죠. 우리 다 아는 반도체 수급난. 지난해 7월부터 주가 떨어지게 만드는 이 요소가 계속 악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 리스크가 여기에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위험 요소로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그쪽에 생산 공장을 갖고 있다는 것도 부담이 되고 있고 어찌됐건 러시아 내에서 현대차, 기아의 입지가 좀 큰 편이기 때문에 그 여파를 받아가고 있죠. 넘겨보겠습니다. 삼성에서는 현대차, 기아 수출 당분간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약 23만 대 생산 공장 현대차가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그룹이 러시아는 시장 점유율 22.6%로 러시아 내에서는 2위입니다. 지금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러시아로 인한 전쟁 리스크가 격화되면서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단 러시아 내에서 자동차를 살 정신이 없겠죠. 이 국민들이요. 구매 감소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자동차 산업협회에서 낸 의견을 보시면 전면전으로 인해 루블화 가치가 하락한다면 판매가 한 30% 정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현대차에게는 부담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증권가에서는요, 그래도 나아질 거야 라는 목소리는 계속 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나금융, 그래도 1년 동안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발 우려도 단기간에 지금 과도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크림반도 사태 2014년도 때만 돌아봐도 다른 지역에서 판매가 충분히 러시아 걸 상쇄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에서는 부품 수급난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 이 얘기가 잘 와닿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런 얘기가 지난해부터 우리는 계속 나왔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때도 나아진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올해 들어서 20% 가까이 밀렸는데 지금은 정말 나아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가는 거고요. 그나마 2월 달 현대차, 기아 글로벌 판매가 좀 좋았다라는 소식도 어제 들려왔었고요. 어제 인베스터 데이가 현대차에서 있기도 했었죠. 통상적으로 연말에 하는데 이게 석 달 정도 늦춰졌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죠. 전기차 전환 가속이 가장 큰 화두였고요. 2030년도까지 95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2030년도까지 전기차 판매량을 13배 늘릴 것이고 차종도 이 9대 정도에서 17종으로 늘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점유율도 약 2배 정도 늘리겠다라는 전기차로의 강한 포부를 드러냈는데 평가는 아직까지 좀 긍정적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왠지 알맹이가 빠졌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으로서 이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분석 등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분명 현대차, 기아가 싸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둘러싼 악재가 언제 해소될지 모르니까 타이밍 잡기가 참 어렵게 느껴지죠. 잠시 후에 진만쌤과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짤막하게 하나 더 본다면 철강주 얘기 이어갈게요. 어제 시간 외에서 하이스틸, 대동스틸, 휴스틸 등의 종목들이 급등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장중에서도 강한 흐름이 나타났죠. 하이스틸은 20% 이상 올라가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며칠 전에 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월 24일경으로 저는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넘겨보겠습니다. 철강주들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왜? 철강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라는 맥락이었죠. 그 아랫단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원료탄, 그리고 유연탄과 철광석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철강사들이 줄줄이 철강 제품의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넘겨보실게요. 가격을 올렸거나 혹은 3월부터 올리거나 하는 업체들 정리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철 스크랩 가격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이로 인해 철근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거였고요. 냉연도금, 강관 제품, 자동차용 강판, 철근 모두 다 가격 인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철강주를 둘러싸고 있는 업황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함께 나눠봤었죠. 넘겨보겠습니다. 글로벌 철강 수요 부분에서 문제였어요. 오미크론 이슈와 실물 경제가 계속해서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쟁으로 인한 의문,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점을 함께 짚어봤었고요. 국내에서는 비교적 여건이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일단은 중소형 철강사들의 주가가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인데 이게 시세의 연속성을 띌 수 있을지 한 번 더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좀 다뤄볼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굵직한 그런 내용들로 많이 준비했는데요. 네. 지금부터 바로 함께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앞서 살펴본 이슈에 대해서 투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눈치 빠른 시청자분들은 알아채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열심히 설득을 해서 저희 김진만 팀장님을 저희 머니투데이 MTNW 팀으로 모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어드바이저로 함께 활약을 해주실 텐데 시청자분들께 어떤 식으로 나는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좀 각오 좀 전해주세요. 네, 일단은 트렌디하게 사실 지금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장에 맞춰서 분석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같이 이제 도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지금 하는 것처럼 좀 이제 안정적이고 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진만쌤과 직접 소통하실 분들은 지금 아랫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사실 저희와 그동안 계속 전략을 짜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진만쌤이라고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또 애칭을 붙여주셨었거든요. 앞으로도 저희 진만쌤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웃으며 인사 나눴지만 오늘은 진만쌤을 달달 볶을 내용들 제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 넘겨보겠습니다. 2차 전지 얘기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등을 성공했는데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인가? 저희 지겹도록 2차 전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한동안은 좀 이슈 속이 쫙 꺼지는 듯 하다가 어제 셀부터 다 올라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저는 전체적으로는 좋게 보는데 네. 이제는 매수 혹은 매수의 타이밍이라보다는 이제 매도의 타이밍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이제 막 올랐는데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분명히 한 번 정도의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0.25% 금리 인상 하긴 할 건데 아직 3월 16일까지는 추이를 보고 그 이상이 필요하면 0.5bp를 인상하도록 하겠다. 즉 이제 시장의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네. 안정적인 발언을 한 거지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겠다. 거기에 이제 어제 좀 나스닥 지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양적 긴축을 같이 시행하겠다라는 의미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만약에 양적 긴축에 0.5bp가 상승하게 될 경우 시장은 한 번 정도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가파르게 오른 만큼 한 번 정도 조정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오르네 하고서 섣불리 따라 붙지는 마시고 보유자 분들의 관점에서만 조금 보시고 이제는 슬슬 매도를 준비해야 될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도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셨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찌 생각하세요? 이거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종목 2차 전지 대장 이걸 떠나서 약간 지수 대장이 돼버린 느낌이어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또 전략 수립을 달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직도 비싸다고 말씀을 계속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80조에서 100조 정도 사이가 좀 적정 평가, 한 43만 원에서 한 46만 원 정도가 평가는 적정한데 지금은 사실 프리미엄을 주기에는 시장 자체가 메말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조금 마이너스 요소가 충분하다고 보고요. 사실 삼성전자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되게 좋습니다. 삼성전자 되게 좋은데 지수 추종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할인율이 많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그런 비슷한 역할을 같이 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상 LG 에너지 솔루션이 1% 오르면은 이제 기타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혹은 셀 업체들은 2, 3% 오르는 조금 할인율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타 이제 기업들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 자체, 즉 오버행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2차 전지와 관련주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투자에 유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 단골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팀장님 손 한번 뻗어보시죠. 네. 이렇게 되네요. 네. 네. 제가 이렇게 1억을 드렸습니다. 네. 1억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하시겠어요? 2차 전지로만 하던가 아니면 2차 전지를 안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네. 뭐 투자 전략과 기간은 어떤 식으로 네, 저는 이제 2차 전지를 한다면 저는 올해는 이제 셀 업체 그 안에서 전해질이나 전해액 기업을 공략을 많이 해볼 것 같고요. 첨보나 후성? 네, 그쪽으로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은 게 지금 이제 보시면 니켈이나 니켈 가격이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제 4분기 때 어닝 쇼크 난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1억을 만약에 저한테 이제 맡겨주신다고 하면은 전해 질이나 전해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 되는 게 이 기업들은 조금 프리미엄이 많아서 이 판가 인상을 바로바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분기, 2분기 이때부터는 효과를 바로바로 나타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만약에 그 안에서 양극재나 음극재 업체 공략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그래도 대장을 계속 보셔야 되는 게 LNF나 혹은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보셔야 되는 게 영업이익률이 좋다는 거는 이런 판가 인상 관련 혹은 이제 원자재 관련 이슈에서 조금 자유롭다. 그만큼 수율이 좋다라는 이야기로도 됐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시기 오히려 성장주였던 종목들이 이제는 이제 가치주로 바뀔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성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그걸 좀 잘 전이할 수 네.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또 추가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에코프로 쪽 3인방이 주가 연일 조금 분위기 좋게 흘러가다 보니까요.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에코프로 그룹주에서는 에코프로 BM은 방금 긍정의 포인트를 주셨고 다른 종목들도 계속 괜찮게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에코프로가 좋았던 게 저는 이게 가지고 있는 사업 밸류 체인 자체가 되게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슈, 그다음에 이제 화재 이슈로 인해서 단기간 노이즈지 만약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현재 주가에서는 이전만큼의 회복세는 충분히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요. 갖고 있는 밸류 체인은 지금 최근에 이제 친환경 관련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에코프로 혹은 에코프로 지주사에서 관련 이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단연코 좋은 밸류 체인을 구성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이거보다는 이전만큼 회복세는 충분히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도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 쓰시지 마시고 첨보나 후성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 한번 투자 전략을 짜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자동차 쪽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동차 왜 이렇게 안 갈까요? 일단 뭐 알아요. 다 아는 악재긴 한데 그래도 한 번쯤이라도 고개를 들어줄 만도 한데 좀처럼 고개 한 번 안 드네요. 네, 저도 연초에 사실 자동차 되게 좋을 것으로 전망을 했고 사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악재들이 워낙 노출이 많이 되어 있던 맞아요. 악재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 앞으로 좀 더 길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중간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이제 기업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현대차와 기아 두 종목이 이제 뭐 대금도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 안에 이미 진출도 많이 하고 러시아 쪽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폭삭 주저앉게 된다면은 저는 추가적인 하락 여력도 충분히 존재를 할 것으로 보고요. 이제 어제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현대차는 매년 한 2월 말 정도 해서 이제 CEO 인베스터 데이를 진행을 하는데 작년에 사실 CEO 인베스터 데이 때 너무 현실적인 얘기만 해서 주가가 굉장히 폭락의 신호탄이 된 이력이 있었는데 어제도 보시면은 사실상 좋은 의견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던 게 이제 어차피 나왔던 요소들만 얘기를 했고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못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이제 보통 IR을 하게 될 경우에 긍정적인 효과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정적인 이슈들이 훨씬 더 많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아직 조금 더 하락 여력은 남았다고 보고요.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직전 차트 월봉 갭상으로는 현대차는 아마 14만 8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하락 여력은 존재를 한다고 보고 기아는 한 6만 2천 원 정도면은 한 10%, 15% 정도의 하락 여력은 조금 더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만약에 매수하신다면 분할 매수도 충분히 현재 시점에는 가능은 하지만 아직은 하락 여력은 충분하고 조금 더 이제 횡보 기간이 있었을 때 매수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다. 아직은 공격적인 베팅보다는 보수적인 베팅을 먼저 하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시장 대비 수익률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는 사실 나아지고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조금의 변동의 여지가 있으니까 싸게 사는 걸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아직 하락 여력은 좀 더 있고 시장에서 이제 외부로 노출돼 있는 악재들도 조금 더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악재도 노출되면 악재가 아니라는데 자동차 섹터의 악재는 노출된 채로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 해결의 실마리가 완연하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건데 나아지는 시점을 위해서 지금 투자 전략을 좀 현명하게 짜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 조금은 더 변동의 여지가 있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웃는 얼굴로 좋은 인상으로 항상 투견이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동안 우리 팀장님과 함께 우리 지만쌤과 함께 저희가 AS 할 종목들을 꽤나 많이 쌓아왔어요. 그래서 어제 또 제가 저희 그동안의 종목 리뷰 한번 해주시죠? 라고 연락을 드렸고 흔쾌히 또 오케이 해주셨는데 수익률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성파워텍 정말 눈에 띄지 않습니까? 45%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이 한전기술도 11%입니다. LG 이노텍 8%, SKC 8%, OCI도 17%. 고루고루 있어요. 2차전지 쪽이 있고 원전 있고 IT 쪽이 있고 신재생 있습니다. 하나씩 AS 해볼게요. 보성파워텍, 한전기술. 일단 보성파워텍 45%입니다. 이제 이익 챙기고 떠날까요? 네,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수익률은 이제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원전주들이 대부분 갭상승 많이 해서 아직 한두 번 정도의 추가적인 하락은 존재를 할 것 같고 만약에 지수가 턴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테마성 이슈였었죠. 그래서 네. 원전 이슈도 길게 가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아직은 한 번 정도의 하락 여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보성파워 때 혹은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한 번 정도 하락 때 다시 잡아보자. 근데 그때는 이제는 그때 잡을 때는 그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는 정말 좀 길게 보시면은 길게 정말 볼 때. 크게 수익률이 날 수도 있고 정책적인 이슈도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시무시한 상승률을 더욱 기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셔서 무시무시한 상승률을 더 기록할 거 있습니다. 이 얘기만 들으시고 계속 끌고 가시자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익을 챙겨 놓고 다음 조정이 왔을 때 싸게 사는 기회가 있을 거고 그때는 길게 한번 롱텀으로 잡고 갈 전략을 다시 주신다고 하니까 일단 원전주는 이익 실현하겠습니다. 그럼 이 원전주에서 챙긴 수익을 OCI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신재생에 더 넣을까요? 아니면 OCI도 챙길까요? 네, 이제 세 종목은 조금 더 이제 같이 좀 더 봐도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흐름도 좋고 그다음에 친환경 테마 같이 가면서 이전에 있었던 2차 전지 사업 혹은 신사업 분야도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OCI의 목표가는 12만, 단기 목표가는 12만 원 제시드리겠고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은 게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OCI 지금 최근에 이제 이제 바이오 쪽도 진출을 하면서 사업 영역 굉장히 확대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 제시드리고 횡보 시 다시 한번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는 일단 보유자 영역 조금 더 끌고 가면서 목표가 도달하면 다시 한번 AS 하겠습니다. SKC 좀 볼까요? 앞서 전해질 전해액 쪽 보자 하셔놓고 왜 동박이 있었네요. 그러고 보니 저희. 네, 저희가 그 동박 관련 사업을 말씀을 드렸더니 동박이 2차 전지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쓰였는데 이제 2차 전지 빼고 다 너무 안 쓰여서 이제 생각보다 이 실적이 안 나왔다가 이제는 경기 완화도 되고 어느 정도 소비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셀 업체들이 너무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캐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SKC가 갖고 있는 이제 좀 대장의 품격은 좀 도드라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요. SKC는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고 단기 목표가 일단 16만 원, 한 20%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데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한번 오늘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S에 좀 많은 시간을 썼더니 저희가 또 시간 부족에 시달리게 됐네요. 오늘의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진만스픽 오늘은 또 어떤 포인트에 맞춰서 종목을 골라야 되는 것인가? 진만쌤의 종목들 또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리두기, 조기 완화, 수혜를 노리는 종목들. 거리두기, 조기 완화. 네, 메리트 있을 것 같은데 뭐 봐야 돼요? 네, 일단은 오늘 일상생활회복위원회가 하고요. 여기서 만약 의견이 수렴돼서 이제 금요일 날 정도에 즉 내일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래서 거리두기 완화 관련 종목들이 사실 테마성 이슈도 있지만 이제 외형적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한
충분한 구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만약에 완화도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해외여행 관련된 자가격리 면제가 이어진다면은 분명히 해외여행에 탄력적으로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주변에도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자가격리 때문에 못 가겠다라는 말씀을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기 휴가 다 때문에 써야 되니까. 네. 정말 이제 팩트를 위주로 해서 한 번 정도 충분히 시세 분출은 가능하기 때문에 시초가 공략 가능한 기업들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 가능한 기업이면 어떤 걸까요? 네, 이제 세 종목이나 돼서 네, 네. 하이트 진로와 참 좋은 여행,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세 종목 가져와 봤고요. 먼저 하이트 진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제 외형적 성장 중입니다. 단순히 이제 주류를 판매하는 업종에서 전체적으로 외형적 성장 그간 거리두기 때 있었던 이제 조금 이제 술을 더 마시고 싶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오래 드실 수 있고 많이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 점유율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좀 성장도 가능하고 이제 특히 제가 좋아하는 외형적 성장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 충분히 시초가 공략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어서 참 좋은 여행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참 좋은 여행은 뭐 인터파크나 귀쪽의 티켓팅 관련된 업종 중에서는 조금 하위권 업체인데 네. 그래도 현재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위치가 좋기 때문에 참 좋은 여행도 해외 여행 자가격리 완화 기대로 한 번 정도 강시세 분출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참 좋은 여행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현대백화점이죠. 가장 외형적 성장에 충실한 기업이고 그간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해왔기 때문에 좀 더 잘하겠지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이 기대감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보다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마찬가지로 시초가 공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 종목으로 좋은 수익 내서 여행도 한번 가고 현대백화점에서 쇼핑도 한번 하고 또 기분 좋아서 술 한잔 하게 되고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이들 종목군도 저희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AS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마주한 우리 진만쌤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